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나 해볼까 고민하시는 예비 사장님들 혹은 이미 창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고작 20%대입니다. 10명 중 8명은 5년 안에 간판을 내린다는 뜻이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10가지 업종은 더 심각합니다. 3년 안에 90%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폐업률이 치솟고 있는 위험지대들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과 전세 자금을 지켜줄 절대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 업종 탑 10을 구체적인 이유와 데이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위험 업종은 바로 저가형 커피 전문점입니다. 아마 우리 동네만 해도 커피집이 몇 개인데 이게 왜 위험하냐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폭발을 넘어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건물마다 하나가 아니라 한 건물에 두세 개씩 들어섭니다. 저가 커피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2,000원 팔아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고 재료비 빼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정말 피땀 눈물 뿐입니다. 하루에 300잔, 400잔을 팔아야 겨우 현상 유지가 되는데 바로 옆에 더 저렴하거나 더 화려한 브랜드가 들어오는 순간 매출은 반토막 납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 내 자리를 뺏으러 들어오기 쉽다는 뜻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행성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만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마카롱, 그리고 최근의 탕후루까지. 이런 업종들의 공통점은 냄비 근성 같은 유행 주기입니다. SNS에서 뜨겁게 달아오를 때 창업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가 잘 된다 싶으면 몇 달 만에 유사 브랜드가 수백 개씩 생겨납니다. 소비자들은 금방 질려하고 유행이 지나가는 순간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폐업해야 합니다. 반짝하는 아이템은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위험 업종은 치킨집입니다.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라고 하죠.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한국의 치킨집 수가 더 많다는 통계는 이미 유명합니다. 치킨집은 창업의 대명사이지만 동시에 폐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그리고 생계를 걸고 덤벼드는 무한 경쟁까지. 이제 치킨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재료인 닭고기와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는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올라도 수익이 줄어드는 기묘한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인 노래방과 PC방 같은 시설 장치 산업입니다. 이런 업종은 초기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됩니다. 인테리어와 기기 세팅에 수억 원이 들죠. 문제는 시설의 노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옆 건물에 최신 사양의 PC와 화려한 조명을 갖춘 매장이 들어오면 손님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결국 2년에서 3년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기기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버는 돈보다 나가는 감가상각비가 더 큰 업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백반집이나 영세 음식점입니다. 특별한 콘셉트나 시그니처 메뉴 없이 손맛 좋으니까 밥집이나 해야지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한 끼 때우는 식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 빈도는 줄어들었고 한 번을 먹더라도 확실한 가치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밀키트 시장이 커지면서 어중간한 백반집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차별화가 없는 식당은 가격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결국 사장님의 노동력만 갈아 넣다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유행이 지난 주점, 스몰 비어나 포차 형태입니다. 술집은 유행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한때 골목마다 들어찼던 봉구 비어류의 스몰 비어들이 왜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분위기를 찾습니다. 인테리어 콘셉트가 뚜렷하지 않거나 안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술집은 불금에도 파리를 날리게 됩니다. 특히 주류 판매에만 의존하는 업종은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에 직격탄을 맞기 가장 쉽습니다. 일곱 번째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인 창업의 대명사로 불리며 은퇴자들의 꿈의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포화 상태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장점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고 그 결과 가격 덤핑 경쟁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상승이라는 복병까지 만났습니다. 시설비는 수억 원이 들었는데 시간당 이용료는 몇 년째 제자리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관리가 소홀해지면 금방 슬럼화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쁘게 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의류 보세 매장과 소품샵입니다. 이 업종은 이미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공룡에게 먹힌 지 오래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고 구매는 스마트폰 최저가로 합니다. 임대료를 내고 재고를 쌓아두어야 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쇼핑몰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감각으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지 않는 이상 길거리 로드샵은 쇼룸 역할만 하다가 월세 부담에 문을 닫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홉 번째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입니다. 운동 열풍인데 왜 위험하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 시장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오픈 특가라는 미명해 1년치 회원권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이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다시 지점을 확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개인 운영자가 살아남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근 먹튀 폐업 사례가 많은 것도 이 업종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반증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무인 아이스크림 및 무인 편의점입니다. 가장 쉬운 창업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망하기 쉬운 창업 중 하나입니다. 낮은 객단가 때문에 엄청난 판매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도난사고와 기물 파손에 따른 손실률이 생각보다 큽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무인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매장이 없으니 관리는 부실해지고 결국 상권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수익성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업종이 무조건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성공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준비 없는 창업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사를 기술이 아니라 도피처로 생각합니다. 취업 안 되니까 정년퇴직했으니까 장사나 할까? 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학살장이 됩니다.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자부심이 꺾이고 가족의 평화가 깨지며 평생 모은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고통입니다.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업종에서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즉각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쥐고 있는 그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장사는 정보전이자 전략전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